우선 저는 이 글을 쓸 때 그 영화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편의 영상이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마약 조직과 거기에 엮인 두 명의 경찰, 두 명의 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약 조직의 완전한 소탕을 위해 마약 수사과가 2년을 기다려온 날이다. 경찰 특공대와 저격수들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소탕 작전. 이제 마약계의 대부 백윤길과 그의 조직원들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다. 놈들과의 지겨운 숨바꼭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방독면과 무기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집 앞까지 진입한 상태. 놈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체류가스를 터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는데 그때 매캐한 연기를 뚫고 나타난 또 한 명의 남자. 잠깐! 시체 건드리지 말고 증거 보존해. 마약계의 베테랑 김현섭 형사다. 특공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놈들은 시체로 변해버린 후였다. 세 사람 모두 총알이 머리를 관통한 상태. 놈들의 우두머리 백윤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백윤길이 결국 이렇게 가는구만. 마치 잠든 사람처럼 가지런한 시체들은 상대에게 저항한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총이 발견됐다. 화약 타는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놈들을 향해 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시체들을 뒤로 하고 부엌으로 발길을 돌리는 김 형사. 바닥에 흥건한 물 때문에 그만 양말이 젖고 말았다. 아이스박스에서 새어나온 물이었다. 멀쩡한 냉장고를 놔두고 실내에서 아이스박스라니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때 파트너인 한민철 형사가 들어온다. 선배님, 뭐 좀 차이셨습니까? 아이스박스는 왜요? 아니 그냥 냉장고도 있는데 망가진 아이스박스를 왜 뒀나 싶어서. 그건 그렇고 백윤길도 죽었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죽인 걸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 일단 과학수사팀 들어와서 지문 감식하고 그래야 뭔가 나올 거야. 사실 김 형사에겐 마약 조직 소탕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다. 아빠, 나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예연아, 아빠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 말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아빠가 일 끝나면 우리 예연이 보러 올게. 알았죠? 혈액암을 앓는 5살 배기 딸을 살피는 것이다. 오늘도 딸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긴 채 차에 올라타는 김 형사. 선배님, 요새 예은이는 좀 어떻습니까? 뭐 어린애가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어. 이젠 그 얘기 그만하자. 속상한 선배를 위해 한 형사가 얼른 화제를 돌렸다. 선배님, 그런데 이번 사건 대충 윤곽이 잡히십니까? 집에서 마약이나 돈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패거리 중 한 놈이 마약이랑 대금을 몽땅 챙기려고 나머지 세 줄 줄이고 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포위망에는 마약 패거리들이 백윤길 포함해서 모두 3명이었는데 빠져나간 그놈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상한 게 그 점이야. 나도 그놈들 뒤를 2년 정도 조사했는데 그놈들 패거리는 분명히 3명이었거든. 그게 누굴까? 어쨌든 우리 수사망에 구멍이 뚫린 건 틀림없어.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자고. 마약계의 대부 백윤길과 그의 조직원이 모두 살해되고 마약과 거액의 돈만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그래서 마약 수사권은 때 아닌 비상사태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진 가족들 얼굴 보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선배님. 근데 이마에 뭐가 묻었는데요? 김영사 이마에 묻은 검정 얼룩은 탈모 환자들이 쓰는 흑채 가루. 최근 스트레스로 탈모가 더 심해진 김영사.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다 가루가 떨어진 것이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임마, 감시반에 연락 왔어? 네, 오긴 왔는데요. 총에서는 아무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래? 한민철 형사님. 건물에서 해소한 CCTV 테이프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CCTV 녹화분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의 감식 결과가 드디어 나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한 형사의 표정이 영 밝질 않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데? 놈들 아파트 계단과 현관에 CCTV가 달려 있었는데요. 그걸 방금 회수해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놈들 사망 추정 시간 이후로 특공대가 들어갈 때까지 그 집 밖을 나온 사람이 없다는데요. 그럴 리가. 다시 확인해 보자고. 마약 조직원들은 모두 총알이 머리를 관통했다. 자살로 보는 건 불가능한 상태. 그렇다면 방아쇠를 당긴 이가 분명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정말 감식반의 말처럼 화면에는 특공대원 외에 그 누구도 찍혀 있질 않다. 그렇다면 범인이 현장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긴데 우리가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아무래도 다시 가봐야겠죠? 그래, 가자고.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찾은 살인사건 현장은 한층 더 을씨년스럽다. 그래도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범인의 자취를 샅샅이 찾아본다. 선배님, 베란다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고 현관은 저격수들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범인의 동선을 추리하던 김영사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와 냉동실을 확인했다. 아이스박스 속의 무언가를 냉동실로 옮긴 게 분명했다. 쓰레기통에서는 냉동실에서 꺼내 버려진 냉동식품들이 가득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뭡니까 선배님? 아직도 모르겠어? 이건 타살로 위장한 트릭이야. 그의 추리는 일단 백윤길이 그 두 명을 죽이고 그 총을 소파 위에 그 얼음 지지대로 지지시킨 다음에 그 얼음 막대로 그 총 방아쇠를 눌러서 자기 가슴으로 총알이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 시간 사이에는 한 4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얼음은 충분히 녹았을 것이고 다 증발했을 것이다. 이런 추리를 펼칩니다. 냉동실엔 총을 발사시킬 얼음 막대가 있었던 것이다. 얼음은 녹아 증발해버릴 테니까 증거인멸은 제격인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겠습니다. 왜죠? 백윤길은 왜 모두를 죽이고 자살한 거죠? 놈도 우리의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졌다는 걸 알았을 거야. 감방에 들어가면 10년은 살아야 했을 테고. 놈에겐 고등학생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 그 딸아이의 장래도 걱정이 됐을 테고. 그래도 저는 왜 굳이 자살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치밀한 속임수까지 써서 남이 자기를 죽인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혹시 딸아이한테 무슨 보험금 같은 걸 남긴 게 아닐까?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 수혜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서 힘들게 공들여 타살로 꾸몄을지도 몰라. 빨리 연락해서 백윤식이 보험 납부 상황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김 형사의 말처럼 백윤길은 5억짜리 보험을 딸의 명의로 들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한 형사는 뭔가 찜찜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돈과 마약들은 감쪽같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앉아서 끙끙대고 있느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사건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한민철 형사. 세구의 시체가 앉아있던 자리부터 범인의 동선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무엇 하나 잡히는 것은 없다. 김 형사와 함께 왔을 때하고는 사뭇 다르게 기괴한 분위기가 몸을 감싸오는 것만 같다. 단서 찾기를 포기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한 형사. 그때 그의 시선이 무엇엔가 멈췄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가루. 어디선가 이 검은 가루 얼룩을 본 기억이 있다. 이마에 뭐가 묻었는데요? 김현섭 형사 이마에 번져있던 검은 얼룩. 왜 이렇게 더워? 분명 그 얼룩과 같아 보였다. 한 형사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선배님, 한 형사. 오늘 비번이신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친구 자료 좀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갈게. 수고해. 예. 한민철 형사는 황급히 CCTV 녹화 테이프를 찾기 시작했다. 원래 넣어두었던 봉투 속에는 보이질 않고 테이프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바로 자신의 책상 서랍 속. 초조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테이프를 재생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특공대의 진입작전 뒤로 모든 화면이 지워져 버린 상태였다. 근데 빨리 감기를 해서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순간 그 비디오 테이프는 깜깜하게 변해버립니다. 화면이 아주 컴컴해졌습니다. 놀란 한민철은 다시 되감기를 해서 다시 화면이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감기를 해보지만 다시 그 특공대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 모든 화면이 컴컴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한민철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민철 형사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며칠 전 마약 사범 진압 작전 때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네,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김현섭 형사님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날 작전 들어가기 전까지 김 형사님이랑 같이 있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저희는 그때 일단은 독립적으로 진압을 시작했었습니다.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이 있었던 그날 백윤길의 집에는 시체 세구 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미리 준비한 방독면을 쓰고 있다가 특공대원들을 뒤따라온 척 행세한 김현섭 형사였다. 잠깐! 시체 건드리지 말고 증거 보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결국 사건은 백윤길의 자작극이 아닌 김현섭 형사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